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송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그 과거 양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실제로 승소했던 사례를 통해서 과거에 이혼을 하셨는데 양육비를 그동안 전혀 받지 못하셨던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특히 이 이제 법이 개정되기 한 2000년대 말 전에 이혼하신 분들 중에서 양육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를 안 하고 이혼을 하신 케이스들이 있어요. 그 이후부터는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해서 협의 이혼을 할 때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 같은 것이 그 판결문처럼 확정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과거에 이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 이런 것이 확실하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. 특히 협의 이혼의 경우에.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요. 제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법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양육비 부담조서나 이런 부분이 작성되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해당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, 대법원에서 2011년경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. 그 2011년경에 나온 판례에서는 법적으로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조서나 정한 적이 없는 양육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진행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. 제가 수행했던 케이스의 경우에도 90년대 말 정도에 이혼을 하셨고 혼자서 아이를 2명을 키우셨습니다. 여자분이었는데 혼자서 아이를 2명을 키우는 동안 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교육까지 해서 다 키워놓고 성년이 됐어요. 아이들은 이제 다 성년이 된 상황인데, 그 이후에 이제 청구를 해서 이제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케이스입니다.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할 때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내가 주장한 대로 이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닌데, 그 수천만 원 많으신 분들은 억 단위를 이제 청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꽤 많이 인용이 될 수 있다.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꺼번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, 그러니까 구체적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데,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직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즉 나중에도 청구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본 거고요. 그러니까 과거에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전 남편에 대한 청구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, 또 제가 최근에 한 케이스도 있었는데, 그 최근에 한 케이스에서도 이제 자녀가 2명이었고 이혼을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하셨어요. 이제 한꺼번에 키운 비용 같은 거를 이제 양육비로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인정된 케이스도 있습니다. 상대방의 현재 자산 상태나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송을 실제로 진행했을 때 이득이 이제 크게 볼지 안 볼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,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력이나 상대방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도 재판부에 따라 유연하게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.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뭐 양육비 부담 조서나 판결문을 통해서 양육비를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소멸시효는 이 경우에는 진행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,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좀 못 받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10년치 양육비를 청구를 하게 돼요. 양육비의 경우에는 이제 19세, 그러니까 딱 성년 전까지만 보통 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어서 대학교 학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그때의 양육비는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녀가 19세 미만일 때 양육비를 좀 받아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물론 뭐 약정을 해서 약정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방식일 수는 있는데, 그 약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,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거에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셨는데 양육비를 정한 적도 없었고 양육비를 혼자서 완전히 부담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 영상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소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상담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되는데, 그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. 어떤 부모든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부담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. 혼자 부담하셨다면 위에 이제 연락처로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방으로 상담을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종경 변호사였습니다.